어머님, 김치통 좀 주세요. 우리 친정 좀 챙겨야죠. 저희 친정도요. 우리 엄마가 어머니 김치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11월 중순, 김장철이 다가왔다. 오경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정리했다. 배추 100포기, 무 50개, 각종 양념 재료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 일을 40년 넘게 해왔다. 시집와서 시어머니에게 배웠고 이제는 혼자서도 척척 해낼 수 있었다. 오전 9시 큰며느리 박서진이 나타났다. 그녀는 명품 패딩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최신형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김장이죠? 서진은 인사를 하고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SNS를 확인하는 모습이었다. 경숙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30분 후 둘째 며느리 최다혜도 도착했다. 그녀는 귀여운 옷차림에 화장도 예쁘게 하고 왔다. 어머니 저 왔어요. 우와, 배추 엄청 많네요. 다혜는 감탄사를 연발했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도 소파에 앉아 서진 옆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경숙은 혼자 마당에서 배추를 씻기 시작했다. 찬물에 손이 시렸다. 11월의 날씨는 매서웠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일했다. 두 며느리는 거실에서 웃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경숙은 간단히 국수를 삶아냈다. 며느리들은 맛있어요라며 먹었지만 설거지는 하지 않았다. 경숙이 혼자 정리했다. 오후 내내 경숙은 혼자서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김치를 버무렸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손은 양념 냄새로 얼얼했다. 하지만 며느리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해가 질 무렵 김장이 거의 끝나갈 때쯤 서진이 일어났다. 어머님 김치통 좀 주세요. 우리 친정 좀 챙겨야죠. 경숙의 손이 멈췄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김치통을 내주었다. 서진은 큰 김치통에 김치를 가득 담았다. 20kg은 되어 보였다. 다혜도 일어나 말했다. 저희 친정도요. 우리 엄마가 어머니 김치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다혜도 김치통을 들고 와 김치를 퍼담았다. 역시 20kg 정도. 두 며느리는 김치통을 차에 싣고는 인사도 대충 하고 떠났다. 마당에 혼자 남은 경숙은 김치통들을 바라봤다. 100포기의 배추로 담근 김치 중 절반이 사라졌다. 며느리들 친정으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져간 김치. 경숙은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치솟았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생각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5년간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됐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며느리들은 김장날 나타나 핸드폰만 보다가 김치통만 들고 갔다. 경숙이 허리 휘어가며 만든 김치를 아무런 미안함도 없이. 경숙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내년 김장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내년엔 달라질 것이다. 경숙은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분노가 아니라 결의의 미소였다. 며칠 후 경숙은 큰아들 윤태성을 불렀다. 태성아, 내년 김장은 좀 다르게 할까 한다. 태성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네. 뭐가요? 너희 아내들이 좀 거들어야지.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 태성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서진이는 바빠서.
그리고 김장은 엄마가 잘하시잖아요. 경숙은 아들의 말에 한숨을 쉬었다. 아들들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알았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경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며느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 하지만 직접적인 싸움이나 잔소리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방법. 경숙은 인터넷을 검색하고 김장 레시피를 바꿔보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그리고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내년 김장날 며느리들은 깜짝 놀랄 것이다. 경숙은 달력에 표시를 했다. 1년 후. 그때까지 그녀는 준비할 것이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복수. 아니, 교육을. 그날 밤 경숙은 김치통을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다. 내년엔 달라질 거야. 너희들이 직접 느껴봐야 해. 김장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가족이 뭔지. 경숙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지혜로울 것이었다. 시어머니의 복수는 이제 시작되었다. 1년이 지났다. 다시 김장철이 돌아왔다. 오경숙은 올해도 변함없이 배추와 물을 준비했다. 하지만 작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그녀는 김치를 두 종류로 나눠 담그기로 했다. 하나는 정성스럽게 만든 진짜 김치. 적당한 간에 신선한 재료로 40년 노하우를 담아 만든 김치. 이것은 자신과 남편 그리고 진심으로 가족을 아끼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특별한 김치. 소금을 2배로 넣고 설탕은 줄이고 젓갈도 과하게 넣었다. 경숙은 이 김치를 따로 김치통에 담아 표시해뒀다. 김장 당일 며느리들이 도착했다. 작년과 똑같은 풍경이었다. 서진과 다혜는 거실에 앉아 핸드폰을 보며 수다를 떨었다. 경숙은 혼자 마당에서 김장을 했다. 해질 무렵 김장이 끝났다. 서진이 일어나며 말했다. 어머님, 올해도 우리 친정 좀 챙겨야죠. 경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라. 저기 따로 준비해둔 김치통 있다. 서진과 다혜는 기뻐하며 경숙이 가리킨 김치통을 들었다. 바로 특별한 김치가 담긴 통이었다. 두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김치를 차에 실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우리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며느리들은 웃으며 떠났다. 경숙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사흘 후 서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다. 어머님, 혹시 김치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왜? 무슨 일인데? 우리 친정 엄마가 너무 짜다고.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세요. 경숙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이상하네. 나는 괜찮던데. 같은 날 저녁 다혜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어머니, 김치가 왜 이렇게 짜요? 우리 친정에서 난리예요. 경숙은 침착하게 말했다. 그건 너희가 가져가라고 따로 만든 거니까.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다혜가 당황하며 물었다. 네, 따로 만들었다고요? 그래. 너희 친정용으로 특별하게. 사실 경숙이 말한 특별하게는 정성이 아니라 경고의 의미였다. 하지만 며느리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다음 날 두 며느리가 함께 경숙을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은 불만으로 가득했다. 어머님,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서진이 먼저 따졌다. 경숙은 차를 따르며 조용히 대답했다. 뭐가? 김치를 왜 다르게 만드셨어요? 우리 친정에 창피하잖아요. 경숙은 찻잔을 내려놓고 두 며느리를 바라봤다. 너희는 매년 김장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김치만 퍼갔지. 그것도 친정으로. 며느리들은 할 말을 잃었다. 나는 40년 넘게 김장을 해왔어.
허리 아프고 손 시려도 참으면서. 그런데 너희는 핸드폰만 보다가 김치통만 들고 가더라. 경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서운함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올해는 생각했어. 너희가 가져가는 김치는 따로 만들어야겠다고. 어차피 정성 모르는 사람들한테 줄 거니까. 서진과 다혜는 얼굴이 붉어졌다. 부끄러움과 화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건 저희가 바빠서. 다혜가 변명하려 하자 경숙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바쁘면 김치를 받지 마. 아니면 김장을 함께 해. 둘 중 하나야. 경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부터 내 김치를 가져가고 싶으면 김장에 참여해. 안 그러면 가짜 김치만 계속 받게 될 거야. 며느리들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뻔뻔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경숙은 부엌으로 가서 진짜 김치를 조금 꺼냈다. 그리고 며느리들 앞에 놓았다. 이게 진짜 내 김치야. 맛봐. 두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김치를 맛봤다. 그리고 놀랐다. 전혀 다른 맛이었다. 적당한 간, 아삭한 식감, 깊은 감칠맛. 이것이 시어머니의 진짜 실력이었다. 어머님. 서진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다혜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 하지만 경숙은 냉정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행동으로 보여. 내년 김장 때 보자. 며느리들은 고개를 숙인 채 돌아갔다. 경숙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야. 경숙은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다. 내년 김장 계획 2단계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펜을 들고 계획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가짜 김치 작전은 성공했다. 며느리들은 반성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경숙은 알고 있었다. 진짜 변화는 직접 경험해봐야만 온다는 것을. 내년에는 너희가 직접 김장을 해봐. 그때 알게 될 거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경숙은 노트를 덮고 미소 지었다. 시어머니의 복수는 2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또 1년이 흘렀다. 세 번째 김장철이 왔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서진과 다혜는 작년의 창피함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은 일찍 도착했고 앞치마까지 준비해왔다. 어머님, 올해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서진이 적극적으로 말했다. 다혜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경숙은 그들을 바라보며 폭탄 선언을 했다. 올해 김장은 너희 둘이 해라. 나는 손 하나 안 댈 거야. 며느리들은 얼어붙었다. 서진이 당황하며 물었다. 네, 저희가요? 혼자서요? 왜? 못해? 매년 김치는 잘만 가져갔잖아. 경숙은 팔짱을 끼고 소파에 앉았다. 며느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난처해했다. 김장을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 어머님, 그래도 처음인데 좀 도와주세요. 다혜가 애원했다. 하지만 경숙은 단호했다. 배우려면 직접 해봐야지. 재료는 다 준비해뒀어. 인터넷 보면서 해. 며느리들은 할 수 없이 마당으로 나갔다. 배추 100포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진은 핸드폰으로 김장 영상을 검색했다. 일단 배추를 씻어야 하나 봐. 두 사람은 배추를 들어 올렸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찬물에 배추를 씻자 손이 얼얼했다. 11월 날씨의 찬물 작업은 고문이었다. 손 시려. 다혜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경숙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지켜보고 있었다. 2시간 후 며느리들은 겨우 배추를 씻어냈다. 이제 소금에 절여야 했다. 하지만 소금 양을 몰랐다.
너무 많이 넣으면 짜고 적게 넣으면 배추가 제대로 절여지지 않았다. 이 정도면 될까? 서진이 불안하게 물었다. 다혜도 확신이 없었다. 그들은 대충 소금을 뿌리고 배추를 켜켜이 쌓았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며느리들은 식사 준비를 할 여유가 없었다. 경숙은 간단히 라면을 끓여내왔다. 먹어. 며느리들은 고맙게 라면을 먹었다. 그들의 손은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다. 허리도 아팠다. 하지만 아직 양념도 만들지 않았다. 오후에는 양념 만들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파, 무채. 재료는 많았지만 비율을 몰랐다. 며느리들은 인터넷 레시피를 보며 어설프게 양념을 만들었다. 이게 맞나? 너무 매운 것 같은데. 모르겠어. 일단 해보자. 해가 지기 시작했다. 며느리들은 절인 배추를 꺼내 양념을 버무리기 시작했다. 손에 양념이 묻자 얼얼하고 매웠다.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으악, 눈에 들어갔어. 다혜가 비명을 질렀다. 서진이 급히 물을 가져다 줬다. 두 사람은 엉망진창이었다. 옷은 김치 국물로 얼룩졌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졌다. 명품 옷을 입고 왔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김장이 끝났다. 며느리들은 마당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아팠다. 손은 부어서 움직이기도 힘들었다. 경숙이 나와서 김치를 맛봤다. 표정이 미묘했다. 먹을 만은 하네. 며느리들은 그 말에 안도했다. 하지만 경숙은 계속 말했다. 근데 너희 이제 알겠니? 내가 매년 얼마나 힘들었는지. 서진과 다혜는 고개를 숙였다. 진심으로 깨달았다. 김장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서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다혜도 눈물을 흘렸다.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경숙은 며느리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늦었지만 알았으면 됐어. 하지만 이때 경숙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이게 끝이 아니야. 며느리들이 고개를 들었다. 경숙은 거실로 들어가더니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다. 사실 오늘 김장하는 모습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어. 경숙은 남편 윤철수를 가리켰다. 철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와 아버지는 결정을 하나 내리려고 해. 앞으로 이 집안을 누가 이끌어갈지. 며느리들은 긴장했다. 경숙이 계속 말했다. 우리 나이가 이제 70이 가까워. 집안 운영도 재산 관리도 다음 세대에게 넘겨야 할 때야. 서진과 다혜는 숨을 죽였다. 그래서 오늘 김장을 너희한테 맡긴 거야. 정성을 다하는 사람,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지 보려고. 며느리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오늘의 김장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시험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님,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정말 몰랐어요. 제대로 못했어요. 경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희는 잘했어. 처음인데도 끝까지 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경숙은 며느리들을 일으켜 세웠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해. 진심으로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며느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오늘 하루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 김장의 고됨, 시어머니의 고생, 그리고 가족의 의미. 경숙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생각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진짜 화해를. 시어머니의 복수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일주일 후 경숙은 가족 모임을 소집했다. 큰아들 윤태성, 둘째 윤태훈, 그리고 두 며느리까지 모두 모였다. 거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경숙은 차를 따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야.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경숙을 바라봤다. 경숙은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나와 아버지 나이가 이제 70이 가까워. 그래서 집안일을 정리하려고 해. 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무슨 정리 말씀이세요? 재산 상속 말이야.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다. 경숙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 집,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 이걸 누구에게 맡길지 결정해야 할 때가 왔어. 서진과 다혜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경숙이 계속 말했다. 사실 지난 3년간의 김장은 모두 시험이었어. 너희들이 이 집안을 책임질 자격이 있는지 보려고. 며느리들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난 3년이 떠올랐다. 첫 해에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김치만 가져갔고, 둘째 해에는 가짜 김치를 받았으며 셋째 해에는 직접 김장을 했다. 어머님,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처음 2년은 정말 잘못했어요. 반성하고 있어요. 다혜도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너무 철없었어요. 경숙은 두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봤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다. 사실은 말이야. 너희 둘 다 합격이야. 며느리들은 고개를 들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합격이라니요? 경숙은 미소를 지었다. 첫 2년은 분명 잘못했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어. 너희는 잘못을 깨닫고 올해는 정말 열심히 했잖아. 경숙은 김장 당일 사진을 보여줬다. 남편 철수가 몰래 찍은 사진이었다. 서진과 다혜가 땀을 흘리며 배추를 씻고 양념을 만들고 김치를 버무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사진들을 보면서 나는 확신했어. 너희들이 변했다는 걸. 진심으로 가족을 생각하게 됐다는 걸. 며느리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경숙은 서류를 두 부분으로 나눴다. 그래서 결정했어. 이 집은 큰아들 집에, 그리고 시골 땅은 둘째 집에 물려주기로. 태성과 태우는 놀란 표정이었다. 어머니, 저희는. 경숙은 손을 들어 아들들의 말을 막았다. 너희들도 반성해야 해. 아내들이 김장하는 동안 뭐 했니? 구경만 하고 있었잖아. 두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는 달라져야 해. 가족 일에 함께 참여하고 어머니든 아내든 혼자 힘들게 하지 마라. 경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 김치가 가득 담긴 접시를 들고 왔다. 자, 이제 올해 김장 김치를 함께 먹자. 너희 둘이 만든 김치. 서진과 다혜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가족들은 김치를 맛봤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다. 맛있네요, 형수님. 태훈이 말했다. 태성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서진과 다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다. 경숙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김장은 단순히 김치를 담그는 게 아니야. 가족이 함께 모여 정성을 나누는 거야. 그걸 이제 너희도 알았지? 며느리들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다. 김치찌개에 밥을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다. 식사 후 서진과 다혜는 설거지를 자청했다. 경숙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어머님, 내년 김장은 저희가 주도할게요. 물론 어머님이 옆에서 지도해 주셔야겠지만요. 서진이 말했다. 다혜도 거들었다. 저도 올해보다 더 잘할 자신 있어요. 그리고 친정에는 우리가 직접 만든 김치를 조금만 드릴게요. 경숙은 웃으며 그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그렇게 해라. 가족이 먼저고 친정은 그 다음이야. 며느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진심으로 깨달았다. 시댁도 이제는 자신들의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경숙도 자신들을 진짜 딸처럼 생각한다는 것을. 한 달 후 명절이 왔다. 서진과 다혜는 일찍 시댁에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왔다. 경숙은 그들과 함께 부엌에서 일하며 웃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는데. 경숙이 중얼거렸다. 며느리들이 물었다. 뭐가요, 어머니? 너희들이 이렇게 달라질 줄. 김치통 하나로 이렇게 바뀔 줄은. 서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김치통이 아니라 어머님의 지혜 덕분이에요. 우릴 깨우쳐 주셔서 감사해요. 다혜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희 평생 철없이 살았을 거예요. 경숙은 두 며느리를 껴안았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다. 거실에서는 남편 철수가 아들들과 TV를 보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경숙과 며느리들이 음식을 만들며 웃고 있었다. 집안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김치통의 비밀은 이렇게 끝났다. 시어머니의 복수는 결국 가족의 화해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작은 김치통 하나가 있었다. 정성과 사랑을 담는 그릇.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